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3년 9월 7일 고3들이 9월 모의고사를 치른 다음 날입니다. 제가 간판에서 9월 모의고사를 잘 분석을 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이 해야 할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게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요. 또 많은 부모님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하고 수능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큰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귀를 쫑긋하고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 모의고사는 수능하고는 조금 다르죠. 수능하고 같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자,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수능으로 가는 이제 길목에 있는 시험이고요. 수능 문제하고는 조금 더 질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9월 모의고사를 이렇게 치르고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고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요. 물론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수능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다행히도 큰 아이가 수능을 치르고 밑에 동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있다면 그나마 어느 정도 예측은 하겠지만요. 그런 거 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금 결과를 놓고 제가 하라는 대로 분석해서 그 데이터가 속속 들어오는데요. 예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 데이터 내용이요. 결국은 아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놓쳤다. 여기서 그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커리를 받아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온 부모님들조차도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그래도 아는 문제 틀리는 게 이렇게 나왔네요 하고 한탄하는 부모님도 계셨어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나마 그 정도 훈련을 받았으니까 아는 문제 틀리는 게 그렇게 줄어들어서 몇 점이 나왔겠지만은 또 그 점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크게 보이겠죠. 그만큼요, 고등학교 와서는 고치기가 힘들다. 재수하면서도 힘들다. 방법이 있다면은 부모님이 나서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일반 사교육이나 공교육에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부모님들은요, 제가 과목별로 일일이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귀 기울이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국어 과목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읽기 능력이 떨어져요. 읽기 능력이 떨어져 있고요. 영어하고 마찬가지로 언어기 때문에요. 정확한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시험에서 독해 문장 속에서 정확한 어휘력이 없으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설프게 구성이 되겠죠. 번역을 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읽기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는요,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시간이 부족하겠죠. 앞으로 수능에서 요즘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비문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 당국에서는 그런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킬러 문제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킬러 문항이라는 건요, 이제 그 교육 당국에서 판단을 하고 또 모든 수능생들이 공통적으로 내뱉는 불만이 뭔가 하면 교과 과정에 없는 지문, 안드로메다 같은 지문을 하나 떡 띄워가지고 이걸 독해 문제로 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실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수학의 공식처럼 아니면 기승전결에 의해서 뭐 이렇게 답을 찾아내고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찾아내는 방법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해 간 애들은 쉽게 해결을 합니다. 그 공부를 해갔다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교육 과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요, 초등학교 때 시험 안 보죠? 중학교 때 국어 시험을 봅니다. 그것도 한 2학년쯤 돼가지고 시험을 보는데요. 중학교 때는 제가 받은 문제가 너무 어설퍼요. 그러니까 선택 지문이 5개 중에서 정답이 있으면 나머지는 완전히 아니에요.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치르고 나오면 국어 공부를 그렇게 안 했는데도 95점, 100점이 나오니까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근데 대한민국의 중학생들 거의 90%는 교과과정 제대로 공부 안 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왔을 때 크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자, 이때는 고등학교 오면 시간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거쳐야 되는 과정,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어휘나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고등학교 때 고치려고 들다 보면 3년 동안 국어만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국어를 초등학교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 동안 그냥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루아침에 고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패면 됩니다. 한 문제 풀 때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했다가는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비문학 문제를 교과 과정과 연관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지문을 만들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지문이 나오면요, 뭐 사이펀의 원리 교과 과정에 은연히 배웠거든요. 뭐 그런 것에 의한 지문, 또 사회과학 지문에서 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교과 과정에서 배운, 예를 들어서 그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그 공통 사회에서부터 뭐 윤리 또는 뭐 사상 여러 가지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지문으로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 비문학적으로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천만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휘가 제대로 안 돼 있고요, 읽기 능력이 뛰어나지 못, 그 능력을 키워놓지 못한 애들은 교과 과정에서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올해 수능 보세요. 그래도 틀립니다. 국어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진짜 국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 멤버십에 오면은요, 적나라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수학으로 넘어가면요, 킬러 문제를 뽑아낸다, 잡아낸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전체적인 그 목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런 문제를 내겠다. 기회균등. 이제 그 단어를 딱 놓고 봤을 때 바로 떠오르는 건 EBS예요. 예년 같으면 EBS 교재를 안 풀렸죠. 수학 교재는요. 뭐 그닥 바람직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또 그렇다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거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 있는 문제를 변형해서 내봤자 틀리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상위권 이제 뭐 의대가 목표고 이런 애들은 EBS 수학을 안 풀릴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요. 그 중에는 예상외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시험에 나왔을 때 이제 시간 전략하라고 그 많은 문제 한두 문제 때문에 그걸 풀려봤어요. 그렇지만은 매년 이제 거기서 그렇게 안 나왔죠. 그렇지만은 올해는 EBS 교재 중요하다. 풀렸어요. 몇 문제 나왔죠. 그래서 지금부터 또 EBS 교재를 그냥 줄창 거기 암기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계산착오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수학 수능 문제 30문제는요. 그 중에 17, 8문제는 웬만큼 공부한 애들은 그냥 싹 풀리는 문제. 그리고 중난이도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에 따라서 킬러 문제라고 느껴질 수 있는 문제가 한, 둘, 셋, 네 문제 정도. 상황에 따라서요. 물론 진짜 킬러는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이걸 뺀다 그랬잖아요. 이거 정확히 뺄 거예요, 이제는요. 출제를 그런 문제를 출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출제를 하라고 다 해놓고, 취합을 해놓고, 전국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다 풀어보고, 점수를 채점해서 어려운 거 그냥 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출제자는 어떻게 또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잘못하면 또 물수능이 되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예전대로 주는 문제 17, 8문제는 유지하고 중난이도 문제를 또 꽉 채워요. 자,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중난이도라는 건 결국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이 없어 못 풉니다. 자, 문제 어렵지 않았는데 지가 시간이 없어 못 푸는 건 할 말 없잖아요. 앞으로 초등학생이나 현재 중학생 부모님들은 이런 수능을 치를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딱 나오죠. 정확한 계산, 연산 능력, 그리고 스피드. 이거 길러야 되는데요. 그거 길릴 생각 안 합니다. 전부 다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남한테 배워서라도 풀 수 있냐. 여기에만 자꾸 집중합니다. 내가 못 푼 문제는 나한테는 어렵다고 해서 맨날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는 콧방귀 팍팍 켜요. 그렇지만은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대로 2분에 푸는 애들이 보통이라면 1분에 풀어제끼면 중난이도 문제 연산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겠죠. 적어도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이 수능 볼 때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나머지 탐구 과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저한테 커리 받는 그 고3이나 수능생들은 탐구 과목에 이제 비법을 전수받아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줍니다. 이 부모님이 안 해주면 방법이 없어요. 자, 2002년도부터 수능 공부를 쭉 해오고 결과가 나오고 왜 이랬을까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는 건 제가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강사일 경우는 그렇게 못 봅니다. 부모 입장에서 문제 하나하나 뜯어서 확인하고 이 아이가 이거 왜 틀렸을까? 저 아이가 저거 왜 틀렸을까? 부모님들이 접할 수 있는 거는요, 내 아이밖에 없어요. 내 아이에 맞는 걸 찾는다는 건 극히 힘든 얘기예요. 이제는 뭐 별별 애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노하우는 다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고득점을 받기 위한 방법, 가지고 있는 방법,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성공해요. 그렇지만은 다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방법 찾고 더 좋은 방법 찾고 하지만요, 그렇진 않아요. 자, 전체적인 그 아이의 수능 틀리는, 그러니까 제일 큰 점수가, 틀릴 수 있는 제일 큰 점수가 아이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를 과목당 20점, 30점씩 틀렸더라.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못 잡으면 못 잡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막 고3들 잡아놓고 왜 이러냐고 막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 예를 들어서요, 저희 아이 키울 때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을 쫙 봐왔어요. 6년 동안, 초등학교 6년 동안 12번의 시험을 치릅니다. 중학교 오면은 6번의 시험을 치러요. 자, 시험이라는 건요, 자꾸 치러봐야지 나름대로 느끼는 것도 있고 각오도 있고 대책도 세우고 그러는데, 깜깜이로 거의 7년을 중학교 1학년 지날 때까지 하다가 갑자기 중학교 와서 시험을 보는데, 전체적인 입시 체계는 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내신으로 가는 그 뭐 이상 특목고나 뭐 자사고나 일부, 그런데 몇 군데 빼놓고는 중학교 때 빵점을 맞아도 고등학교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저희 교육 현실이 이래요. 고등학교 가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잖아요. 깜깜이로 지내다 보면 중학교 때 여차여차 하다 보면 몇 과목 빠져요. 특히 국어가 뭐 그냥 빠져버립니다. 안 해도 뭐 대충 시험, 그러면, 그리고 사방 정보를 얻어가지고 수학이 뭐 어쨌든 남의 애들은 중학교 때 벌써 미적을 끝나고 수능 점수를 몇 점을 맞았네 이런 소리 들을 때 불안하니까요, 아이를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처음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겪어왔잖아요. 그리고 남의 집 애들까지 다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나누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 부모님들이 시험을 치러라. 1학년 때 시중에 서점에 가면 문제들이 그냥 쌓여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예전에 부모님이 학교 다닐 때 하고 마찬가지 거기 시험 시간, 그 문제집 그 풀 수 있는 시간도 다 있어요. 한번 치러보라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우리 애가 지금 6학년 걸 배우는데 현재 지금 1학년에 있지만은 뭐 1학년 거 시험을 치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1학년은 1학년 거 치러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내 아이가 비록 지금 3학년이지만 진도 나가는 게 6학년 거라면 3학년 거 한번 시험 치러보세요. 엄청난 완사이드하게 한순간에 싹 해결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년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 다지고 넘어가라고 만들어낸 거를 그냥 휙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리고 집중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3 때 와서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치러보지만 아는 문제 틀렸다고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딱 보고 이거 요즘은요 수능 뭐 모의고사 보고 저 답지도 안 맞춰봐요. 그냥 분석도 안 해봅니다. 점수만 대충 보고 말아요. 전에 70점이었는데 요번에 90점이네 하고 좋아라 합니다. 자, 문제가 쉬우면 남도 쉬워요. 등급을 봐야 되는데요. 그 등급은 거의 보름 뒤에 나오죠.
요즘은 뭐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서 일이 예측해서 하지만요. 일단 점수가 좋으면 만족하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제일 큰 거, 틀릴 수 있는 문제를 내가 아는 문제, 틀릴 수 있는 문제는 틀리더라도 내가 아는데 틀리는 문제 이거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데 엄마표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그래요. 내가 실수로 틀린 거야. 그러면 수능장에 가서 긴장하고 하면은 다 실수 없이 하겠지 하고 기대를 하지만은 수능 치고 나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요즘 수능 치고 나서 분석 안 해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과연 바뀌었는지, 오히려 더 그런 문제가 틀리는 문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틀리는 문제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초등 부모님들요, 중학교 부모님들, 진짜 아이가 교과목을 어떤 교과목의 지식을 얻어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집중력, 꼼꼼한 능력, 그거 정확히 키워주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아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자,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 틀린 거 없으니까 메모하셔가지고 아이한테 잘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